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혜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왜 개인들의 역량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발휘됐잖아요. 동학개미라는 단어도 있었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로빈훗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20, 30대가 주를 이루는 베트남에서도 신규 계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올해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어떤 연휴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지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증시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무역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서 난항이라는 소식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전달이었다라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753에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들, 오늘도 순매수를 나홀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의 방향성 오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또 힘이 발휘될 때입니다. 013-3366-8200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의 두 전문가가 힘이 나겠죠.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오늘 여의도 클래스의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MTNW 김동섭 전문가께서 나와주셨고요. 정희진 전문가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엄청 덥고요. 내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 증시도 참 땀을 흘리게 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소식에 너무나 출렁이는 하루였잖아요. 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운 한 0.5%,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S&P 선물 뭐 이런 것들 1.5%, 2%대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죠. 근데 사실 전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4천억 정도 매수한 상태여서 해외 시장의 상승은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1.5%, 선물 한 1.5%,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무역 협상이 끝났다라고 네. 폭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네. 나중에는 뭐 5보다 5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가 전달된 나왔죠. 거다. 예. 근데 레리 커들러가 이거를 다시 이제 주워다 넣었죠. 아,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뭐였냐면 중국과의 신뢰 문제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레임덕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존 볼턴도 역시 회고를 통해서 이제 자꾸 그 트럼프를 흔들잖아요. 또 얼마 전에 유세현장에 갔는데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8만 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1만 8천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아가지고 유세도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근데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실수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뭔가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장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 주가의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가의 상승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국내 시장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락한 것도 피터 나발의 발언이 있었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순식간에 한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를 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랬더니 외국인들의 선물의 동향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했던 걸 다 걷어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올린 거는 결국 개인이 현물을 사서 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도했던 걸 다시 걷어들이면서 반등을 시도했고, 막판에
개인들이 약간 선물 매도를 조금 하면서 주가를 약간 밀어내는 정도.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 유지로 마무리했다 정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끝났다라는 그 백악관의 나바로 국장의 이 발언이 뭐 실수로 다시 말을 잡아드렸지만 이런 삐걱거림이라는 거에 네.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게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레임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변동성 이게 실수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아니라고 정정 보도가 되었지만 이러한 미국의 자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외국인의 선물 결국에 우리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 꼭 하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나홀로 좀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상방으로 좀 가던가 말던가 할 텐데 개인들만 나홀로 좀 매수가 역력해 보이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준 전문가. 네, 일단 저는 항상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장보다는 항상 미국장을 좀 주시하면서 판단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 알겠지만 5 이평선이 22평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 3월 23일 기점으로 미국 증시는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고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장세라고 판단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찌 됐던 그간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조정 장세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고 이 모습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6월 11일 즉 선물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오늘 날짜까지 보유하고 있는 선물 개수가 아직은 한 19,677개 현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보유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국 측이나 이 외인들이 포지션을 정확히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7월 달에 지속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은 못 정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 주식이라는 건 사람이 투자하는 건데 장마가 사실 다음 주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장마 시장에서는 사실 주식 시장이 크게 빛을 보지 못한 그래요? 네, 부분이 정말요? 이게 전통적으로 수치를 봤을 사람의 때요? 심리가 비가 오고 나면 울적해지잖아요. 해가 뜨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심리적으로 또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뭐 이따가 매크로 클래스 부분에서 또 김 대표님이 가져오신 주제 자체가 현재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 넘어가는 시점에서 투자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위치 자체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장은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겁을 먹어야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올 수가 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이라는 게 깊이 또 기간을 네.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세프티하게 보는 거는 한 2,000포인트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2,131포인트인데 2,000포인트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신규로 진입을 한다든지 좀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1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네. 예. 한 달에도 투자를 하기 좋은 주는 둘째 주하고 사실 셋째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는 사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네. 기관들도 네. 준비해야 될 어떤 페이퍼워크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 수급 자체가 크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 달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장마철이라는 게 주식시장이 좀 빛을 발하지 못한 때였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좀 7월에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본격적으로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름 동안 그럼 조정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더 토론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13-3366-8200으로 주식시장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소통하고 싶은 점 바로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또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나눠드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로 저희가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클래스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용거래 다시 증가라는 부분, 이 비투는 계속된다. 자, 그럼 여기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세,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신용거래 융자가 약간 줄었었다가 줄었었죠. 13조대로 좀 네,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4거래일 만에 다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코스닥하고 거래소 합계는 11조 9,667억 원. 근데 과거에는 항상 보면 신용거래가 한 11조 언더나 약간 넘으면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용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담보 잡거나 이래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받아서 주식을 또 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용거래를 한 개인 투자가한테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거래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거래다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늘어난 부분을 계산한다면 신용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주식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 주식수에서 움직이는 금액의 네. 변화는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었다 한들 신용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약간 흔들렸을 때는 매물로 출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네. 그러니까 매물로 출회했을 때는 시장의 상승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규모적으로 많은 상황.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5조 7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2,3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6천억 이상이 더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시장 규모로 본다면 거래소가 한참 크잖아요. 한참 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이 위험 시그널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네. 우선주 파동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역시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 본다면 신용거래가 약간 줄어들면서 시장 상승 요인이 좀 상승 건전한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 이 차트는 코스피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용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왜냐하면 저항대가 과거에 2018년 1월부터 두 번째 저항대인 2020년도 1월 2일을 연결하면 현재 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봉이 3번 연장 빠지고 3번 연장 올라왔어요. 그래서 완전 V자 상승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V자 상승에서 추세선을 돌파하려면 사실은 매물 압박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신용 같은 경우는 결국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런다면 신용은 좀 줄어들 필요성이 있다. 네. 물론 이 신용이 지금 늘어난 유동성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는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신용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승에 제한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면서 네.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신용거래는 상식적으로 위험하다, 줄여져야 된다, 이거 많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늘.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이 주제가 가져와진 이유는 상승에 지금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매물로서 상승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뭐냐면 상승이 지금 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종목별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 손실 부분을 물량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치고 나갈 땐 상관이 없어요, 지수가. 근데 치고 나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확 밀리는, 지난번에 100포인트 빠질 때 이럴 때는 결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다시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주가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에 올라가는 점에도 제한 요인이 되고 또 치고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이럴 때에
결국에 떠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인주 전문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주가 최저점 1450포인트를 찍은 시점, 즉 3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이 매수한 토탈 금액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약 12조 4,500억 정도 되는 물량,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전부 받은 형국입니다. 조금 알아보니까 신용잔고가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탁론으로 현재 개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15조라는 금액이 형성이 되는데 3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투자했던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신용이나 스탁론으로 쓴 자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거의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잔고라든지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주가에서 20% 하락 시에는 반대 매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매매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대 낙폭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은 네. 제한적으로 반대 매매 가능성은 분명히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뭐 손실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도박판에서 내가 판돈이 많으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같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투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심리에 움직이는 것이 이제 투자의 장이기 때문에 정보력, 그다음에 실력, 그다음에 어떠한 투자 심리 사실 전부 다 외인이나 기관에 불리한 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 우위의 장이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또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관이나 외인은 어찌됐든 공매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 투자자는 한 손만 복싱을 한다라고 하면 기관은 양손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한 손으로만 싸울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은 사실 올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제한적인 하락으로 좀 낙폭 과대주들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산 종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고가의, 그러니까 네. 가격이 프라이스가 좀 높게 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외인이나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거는 저는 사실 시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어찌됐든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1년마다 어떠한 그 실적을 예. 판단을 하고 어찌됐든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본인이 투자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리미트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2년에서 3년까지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제 명언 중에 제일 좀 좋아하는 말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3년간 열리지 않아도 네. 당신은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행복해 라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 네, 건가요? 올바른 투자자라고 예. 판단을 하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성은 항상 염두를 네.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변동성 장세라는 건 맞고 여기서 상방에 지금 장담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열어두는 시점에서 이런 신용거래 지금 여러모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종목별로 봤을 때 신용거래용자가 많이 늘어난 뭐 대표적 종목들이라던가 특히 뭐 유의해야 될 종목들이라던가가 있을까요?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신용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이런 것들 신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개별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용을 많이 쓴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 쪽에 사는 종목으로 좀 많이 이동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예. 오히려 개미들이 달려드는 것은 거의 다 신용입니다. 아까 여기 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시장에서 산 건 25조예요. 약 26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용이 스탁론까지 해서 15조라고 그런다면 개인들이 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신용인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금 종목들은 거의 신용으로 간다. 특히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도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신용이 많이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지표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개미들이 산 종목들은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도 개미 기관은 일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외인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개미도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외국인 기관, 개인들 중에 누가 큰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다는 거는 신용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종목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뭐 기간이나 깊이도 제가 정인주 전문가께도 여쭤봤지만 저희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0294님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현재 시장이 하락 오파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아침에도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을 간단히 드렸는데 사실 3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나서 지금 이평선 자체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하락 우위의 장으로 현재 판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상향보다는 사실 아까 2,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프티하게 봤을 때는 사실 2,000포인트를 살짝 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급락 장세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심 자체가 얼어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급락 장세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조금씩 신저점을 계속 만들어 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후에 데이터를 맞춰서 본인이 산 가격보다 뭐 오른쪽에 베팅을 하든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먼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미국한테 상환해야 될 통화수합한 600억 달러가 상환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상환 시점 적어도 디데이 한 달 전에는 네네. 환율이 대략 200원에서 250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외인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조금씩 저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순환매 장세에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겠죠. 네, 아직도 네, 네. 올라 시세가 분출되지 않는 섹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뭐 200%, 300%까지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상승폭, 네. 그다음에 아까 김 대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저는 상당히 인스큐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이나 기관 위주의 종목들로 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만이 힘겨운 장세에서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장세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승으로 확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의 힘이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염두될 수밖에 없는 시장.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드릴까요? 자, 라운드 원 김동석 전문가님 오늘 정리하면서 마지막 썰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게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좀 빠지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 때문에 물량을 바깥에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하고 다 통화를 해야 됩니다. 통화를 해서 그 물량만큼 나가야 될 만큼 돈을 집어넣든지 그걸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가들은 내보냅니다. 그러면 신용을 써서 주식했던 그 주식 양이 진짜 거짓말이죠. 순식간에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고객들도.
왜냐하면 10,000주 정도 들고 있던 주식이라 기대가 컸는데 한 두세 번 신용거래 문제가 생겨버리면 순식간에 한 1,000주나 2,000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은 갚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 물론 지금처럼 오랜만에 깊게 빠졌다 올라갈 때 기회다, 또 투자처가 없다 생각해서 네. 달려드는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가지만 않는다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네. 본다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살펴봤고요. 정윤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과대 낙폭은 없어도 단기 낙폭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 주위 환경에서 많이 판단하는 편인데, 제가 음식점을 간다든지 네, 카페를 간다든지 네. 옆 테이블에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대외적인 이슈 자체가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내 주위에서 흘러나오고, 주식에 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 과거 제가 2007년도에 묻지마 중국 펀드를 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재 시점이 좀 위험한 구간인 거는 맞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볍고 좀 상승폭이 큰 종목들은 좀 피해가면서 투자를 네.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의 그런 과거 학습 효과들이 몇 개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라운드 1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섹터별로는 분명히 순환매로서도 가고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라운드 2에서 짚어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에 편안한 주식시장의 마무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다 같이 담아서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신용에 대한 거를 너무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 얘기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같이 주의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요. 신용잔고가 0.11입니다. 이 정도면 최우량 지수가 아닌가요? 네, 신용잔고에 대한 얘기를 삼성전자가 많다라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몰린 종목들이 그렇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우량주입니다. 굉장히 우량주라 사실 크게 밀릴 상황은 없어요. 보통 과거에도 밀려봐야 4%, 5% 정도밖에 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 시중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개인들이 많이 몰린 종목들, 개별 종목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옆에 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급락을 안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신용 물량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신용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개별 종목,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제일 많이 산 게 거군요. 그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가 돼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고요. 저희 또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나 너튜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용에 대한 얘기로 개인들이 코스닥 선물인버스의 신용으로 엄청 때렸지요. 장기 이평선에서 올라올 때부터 등등의 의견을 나누고 계시네요. 라운드 2에서는 우리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지게 될까요? 라운드 2,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락다운의 완화, 정제마진이 14주 만에 풀렸습니다.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 이게 14주 만에 플러스가 됐다고요? 네. 그럼 정유사들의 실적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이 제목이 그런 거고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OLED나 아니면은
이걸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정제만 14점 플러스 둘 중에 하나 고르다가 아무래도 심리적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정제마진을 가져왔어요. 무슨 저희 말이냐면 유가 그 바닥 따지고 반등할 때도 네. 저희 또 한번 정유주 얘기한 적 얘기했었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플러스냐라고 본다면 0.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를 벗어난 거 정도의 플러스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제마진 실질은 약 4달러가 돼야 돼요. 4달러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심리가 개선될 때 주가가 더 많이 갔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왕창 나왔을 때보다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그 기대감과 심리가 가장 컸었다는 거죠. 모든 종목은.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정제마진 0.1달러로 올라온 거 자체는 일단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가가 40불을 찍었어요, 드디어. 40불을 찍는데 걸린 시간이 약 9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인도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바꾸서 인도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유가가 40불까지 회복됐다라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정제마진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지금 플러스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가는 현재 상으로 보면 60주선, 약 48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가로 보면 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 오른다 해서 꼭 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가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대에 접어들었고 최종 목표치 48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40%좀 올라오면서 정제마진은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익분기점 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해석을 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마진이 실물 제품 수요의 악화로 거의 마이너스 3달러 그렇죠. 이상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를 됐다라는 것으로도 심리적으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각국 봉쇄제로 휘발유의 수요 증가를 하고 있어서 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신중론도 있거든요. 정유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사실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밍크 코트를 여름에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석유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일단 석유 유통량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사실 정유 제품 판매가에서 원유 구입 가격을 제외한 가격, 즉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1분기, 그러니까 정유 4사가 전년에 발생한 1년 매출이 약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 1분기에만 발생한 손실이 약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발생한 수익을 1분기 만에 전부 다 날려먹은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석유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현재 시그널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적게는 3에서 5%, 가벼운 종목들은 사실 10에서 15%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 석유 관련된 주식들은 예.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고 코스피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목들을 진입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경 붕괴를 풀지 않는 한 좀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소모가 큰 부분이 항공기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인 상태에서 사실 해외여행 지금 곧 다가올 휴가 시즌에도 네. 사실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제한적이고 국내에서 가까운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부산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전문가가 사실 이게 폐렴 관련 코로나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는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오잖아요. 네. 후대 지나고 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네. 4월, 5월 달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모든 예상을 깨고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심리 관련된 자격증이 좀 많이 있고 좀 관상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현재 대통령들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현재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패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하고 네. 기업 채권을 계속 사주면서 네.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그 하방 경직성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순간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작용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처럼 지금 시점에서 선침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선취매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비추를 하고 싶고 네. 이거를 조금 좀 그 나는 의견이 좀 다르신 거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면 유효하다고 네. 봅니다. 사실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조정 장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사실 또 유가적인 부분이 또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 장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고 조금 시드머니가 탄탄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정유주가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1분기에는 너무나 최악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 이렇게 나아지는 거 보면 뭐 실적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면 원유 쪽으로 봤을 때 정유주 투자보다 원유 ETF가 더 매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보세요? LP 물량이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 공급자들이 그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ETF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봤었는데 네. ETF 레버리지 보니까 320원이더라고요. 27,000원에서 떨어진 게 320원 됐어요. 그거를 보면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동성을 네. 조절자가 유동성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약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적어가지고 분명히 수익이 난다 이건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되는데 LP 물량을 잘 보면서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정유주에 대해서는 유가나 정제 마진 등등의 더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오늘의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세요? 여의도죠. 여의도의 저녁 시간에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가 함께하는 1시간이 아닌 거의 10분 같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벌써 이제 종목 이야기를 들어갈 시간인데 전문가들의 종목들 어떻게 잘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자, 두 분의 전문가들의 종목을 AS 해드립니다. 먼저 김농섭 전문가의 이 종목만 보면 같이 수익을 나눠주신 분들께는 기쁨을 드렸지만 아유 같이 하시 못하신 분에게는 안타까움, 네. 아쉬움, 지금이라도 혹시 이런 마음들이 더 크실 거예요.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여러분. 두산 퓨얼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가 이게 진짜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을 거예요. 같이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도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하셨어요? 저까지 생각 안 했었어요. 100%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150%가 넘었군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상한가 오늘도 오고. 상한가고요. 네, 매각 이게 이슈.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와버렸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이익 됐을 때 뭐 적절히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가버리니까. 근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결국 리뷰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있을까 정도인데 이게 이슈가 있어서 가는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분석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구간에서 계속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정 부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은 가져가라. 왜냐하면 자, 아무리 수익이 나도 일정 기간이 어디? 일정 부분. 네, 지금 현재는 28,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2,000원이니까 28,000원. 그러면 4,000원인데요. 그 정도 봐야죠.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걸 못 지키고 홀딩하면 또 제자리 갑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지키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상승했을 때, 많이 상승했을 때 어느 가격은 깨지면 나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기본적 마인드가 없으면 제자리로 갑니다.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계속 가도 몇 년을 더 갔을 뿐이지 결국 제자리에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데 제가 볼 때 28,0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00원이라는 그 지지를 형성해 줬어요. 네. 뭐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뭐 이익을 가져갔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28,000원을 지켜지는 한 조금 더 가져가시는 방법도 설명해 줬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퓨얼셀의 157% 수익을 함께 하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함께 하시 못하신 분께는 또 다른 종목으로 기회가 오겠죠, 여러분. 정의준 전문가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생각이 나는 게 그 카페24라는 종목이 거의 대물림할 때 동안 줘도 되는 종목이라고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시간이 뭐 많이 가진 않았지만. 뭐 이제 한 3일 지났나요? 3거래일 됐나요? 제가 좀 정확히 저번 주 목요일인가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새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하고 카카오 무조건 뭐 지키고 가라 뭐 네, 그런 얘기 네이버, 많이 카카오 난다라고 얘기를 같이 갈까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카페24도 이제 드디어 언택트 관련된 주식으로 편입이 됐죠. 페이스북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을 카페24가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온라인 상점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 페이처럼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멘텀으로 어저께 이제 사실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차트가 뭐 이렇게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거의 지금 밑바닥이고 네, 지금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거의 뭐 선침의 개념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뭐 어찌됐든 모멘텀 자체가 같은 언택트 관련주고 현재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더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실 텐데 페이스북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범용 어떤 SNS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을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같이 봤는데 차트에서 그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 지금 바닥에서 선침에 매수하시면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겁니다라는 표정이 막 읽혀졌어요. 근데 그만큼 카페24 이제 언택트가 핵심이잖아요. 요새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지영근님 6만 원 돌파하면 따라붙으려고 합니다. 라는 기대감 주시네요. 같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오늘의 새로운 종목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인데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결정해서 가지고 왔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아까 라운드 2에서 정제마진의 플러스 전환된 거 얘기를 했고요. 정유주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서 쭉 이어가네요, 오늘 스토리가요? 원래는 OLED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전문가가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빼버리고 두 트렌드에서 그 종목이 뭐였죠? 그게? 어떤 거요? LG LG 디스플레이 쪽에 네.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네네네. 정제마진 쪽으로 결국 이제 한쪽으로 몰아붙여 주는데 지난번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SK이노베이션. 다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추천했던 자리가
5월 중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18% 정도가 났었는데 다시 제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 고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정제마진 이슈가 다시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 물론 손익분기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서고 있다는 거. 그다음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40 탈환했다는 거. 또 하나는 SK노에서 폐 배터리를 활용 기술이 있어요. 이게 또 현재 그 각 기업들하고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그 121선 내려오는 200일선을 돌파 시도를 한번 6월 8일 하다가 음봉이 나왔고 다시 밀렸지만 지난번 추천 가격에서 다시 올라서기 시작해서 또 다시 200일선을 약 3일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은 일단 가격은 높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월봉에서는 목표치 하락 목표치를 거의 다 메우고 올라선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16만 원까지는 무사히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현재 상태에서 11만 5천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마 목표가를 네. 좀 높여가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만 5천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손절가, 목표가 16만 원, 매수가, 내일의 시초가로 같이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유망주 클래스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정유주 얘기할 때 김동석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을 가져오셨지만 정유 전문가께서는 아까 정유주 말씀하실 때 너무 이르다, 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그냥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네, 드리자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실 종목 그 매수 하나 했으면 좋겠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떨까요? 뭐냐, 제 연봉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을 1분기에 그냥 주식으로 다 날려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표현을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정유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이 기술적으로 현재 시점이 나쁘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한 번 더 꺾었다가 사실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만약에 어려워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200선을 돌파를 하면 정말 좋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200선을 한번 돌파하다가 밀렸고 지금 현재 최근에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을 능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 약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네네. 손절 라인은 지켜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네. 아니고 나는 이거 뭐 1년 정도 볼 거야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사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얘기한 것이랑 비슷하네요. 추가 하락 한 번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해라. 뭐 반론 기회 주시겠어요? 네. 김동석 전문가님 뭐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반론이라기보다는요. 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종목을 가져올 때는 다 무르익은 것보다는 기대 심리가 자극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들어가거든요. 항상 보면 그 시점에서 시세가 제일 많이 나고, 열매가 매일 때쯤 되면은 시세가 잘 안 나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어왔고요. 200일선이라는 선이 굉장히 장기 선이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동석 전문가님의 더 많은 시황 분석이나 오늘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어요. 김동석 전문가님, 빨리 지금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하셨나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 누르시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서 김동석 전문가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 정희준 전문가가 오늘 여의도 클래스 빛내주셨고요. 저희 오늘 베스트 관전평의 공개는 잠시 후에 화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